2장. 엄마는 왜 늘 미안하다 말할까?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중년의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가 나왔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터져나온 말은 바로 미안하다였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심지어는 친정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 미안하다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눈물과 또 얼마나 많은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이 녹아 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다.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 역시 평생을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았던가. 1. 사과가 된 엄마의 언어. 돌이켜보면 나의 언어 습관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미안하다는 말로 코팅된 듯 했다. 퇴근이 늦어 아이를 늦게 재울 때 엄마가 미안해. 함께 놀아주지 못하고 잔소리만 늘어놓을 때 미안하다. 엄마가 요즘 바빠서. 심지어는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도 엄마가 잘 못 봤네. 미안해.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닐 때조차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내뱉고 있었다. 그 미안하다는 단어는 나의 모든 불완전함을 덮으려는 일종의 보호색 같았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가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근거 없는 공포에서 비롯된 나만의 주문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사과는 사실 아이에게 하는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자기 비난이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비겁한 변명이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잠시나마 좋은 엄마의 역할을 내면적으로 수행했다고 착각할 수 있었으니까. 이 완벽주의는 전염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엄격한 잣대는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독소와 같더라. 나는 아이에게 미안하다 말하면서도 동시에 아이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데 너는 당연히 잘해야 한다는 기대. 정말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나는 그 실수가 마치 나의 엄마 역할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아 속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른다. 아이의 성적표, 아이의 친구 관계, 아이의 모든 것이 나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시험대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친구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하는 말이라며 씁쓸하게 웃었지. 엄마, 나는 시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못하겠어. 엄마가 나 키우면서 평생 미안해하는 거 보고 배웠는데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친구의 딸은 엄마의 미안하다는 말을 보면서 엄마의 삶이 죄책감으로 이루어진 고통이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 했던 우리의 몸부림이 결국 아이들에게는 미안함의 대물림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전달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3. 좋은 엄마 콤플렉스라는 유령. 우리 세대는 특히 좋은 엄마 콤플렉스라는 유령에 시달려왔다. 내 어머니 세대처럼 희생만을 강요받진 않았지만 우리는 일과 가정을 모두 잡아야 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압박에 놓여 있었다. 사회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여성이 되라고 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역할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지.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나는 기어이 해내려 발버둥 쳤다. 결국 그 유령은 나를 밤마다 찾아왔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놓친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며 다음 날에는 반드시 만회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내 모습이야말로 그 콤플렉스의 실체였다. 나는 아이의 옷장에 옷을 개어 넣다가도 문득 아이에게 책을 더 읽어줬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했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도 이 시간에 아이에게 소홀한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했다. 그 불안이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하여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것이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에게 배신자가 되는 듯한 그 기분. 정말 숨막히는 줄다리기였다. 4. 사과 대신 필요한 것은 인정.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었다. 바로 인정이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 없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용기가 필요했다. 아이에게 늦게 돌아가서 미안해 대신 엄마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해냈어. 그리고 지금 너에게 왔어. 우리는 지금부터 최고의 시간을 보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그때의 나는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을까? 자꾸만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그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내 안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었다. 나이가 들어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난 지금에야 비로소 그 환상에서 깨어난다. 아이들은 엄마가 완벽하길 원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다. 불안에 떨며 자신을 비난하는 엄마 대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지치더라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우리가 했던 그 많은 미안하다는 말들을 모아 이제는 용기를 내어 한마디로 바꿔야 한다. 나는 그 시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수고했어, 나. 보편적 공감,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수필을 쓰면서 가장 크게 위로를 받는 건 바로 나 자신인 것 같다.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죄책감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과정이니까. 세상의 수많은 엄마들이 나와 똑같은 고통, 똑같은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으리라. 그리고 그 모든 미안함의 끝에는 늘 나를 미워하는 나가 있었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았다. 정말. 하지만 이제는 그 노력의 결과로 얻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괜찮아라는 위로를 받아야 할 때다. 당신의 어깨 위에 놓인 그 무거운 짐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었음을, 세상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말해줘야 한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엄마였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이제 자신을 용서하세요. 엄마는 왜 늘 미안하다 말할까? 그 답은 이제 분명해졌다. 미안하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여주는 슬픈 훈장 같은 것이었노라고. 이제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가져야 할 때다.